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 이상욱이라고 하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자기계발 컨텐츠를 주로 업로드를 하고 공부 방법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긍정에너지 토리파라는 채널명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조건 있죠. 제가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게임을 하든 어떤 놀이를 하든 사실 조금 더 막무가내로 가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과 전술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약간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왕 공부를 할 거면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캐릭터거든요. 누구나 공부 방법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과목별로 제가 공부하는 그런 방법? 전술들이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하기를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학을 전공을 하다 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책들이 다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식 영어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리딩이라든지 영어를 보고 읽는 거라든지 영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영어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우리가 예를 들면 2달이나 3달에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성적을 딱 만들어야 되고 자격증을 딱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너무 힘든 상황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보다 혹은 일반적인 공부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남들보다 2~3배 정도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1시간에 200개를 어떻게 외워? 하면서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댓글을 보시면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1시간에 100개, 200개를 외우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놀랍다라는 댓글을 또 많이들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도 영어 단어를 처음부터 1시간에 200개, 300개씩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1시간에 200개 이상의 단어를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책을 못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일단 우리가 단어장을 보면요 제가 보통 좋아하는 단어장이 해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학원 출판사가 있잖아요. 해커스 토익 단어장이라든지 토플 단어장을 보시면 데이 1, 2, 3, 4 해가지고 데이 30일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단어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토플 같은 경우는 데이 60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익 단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굵은 글씨로 이제 크게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데이 1, 2를 합치면은 50개에서 60개 정도 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거를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고 막 쓰면서 이거를 스펠링 하나하나 적으면서 쓰고 단어 뜻을 적고 하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아마 한 80%는 되지 않을까. 근데 단어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콩나물 물 주듯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단어를 발음을 해보고 그리고 뜻을 내가 한국말로 뱉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join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join 그리고 참여하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뱉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못 외워도 좋아요. 내가 100% 스펠링을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그 joi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발음을 해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뜻을 한국말로 뱉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 예를 들면 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man, 남자. 이런 식으로 계속 뱉어보면서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가면서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반드시 뜻을 뱉어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약에 오늘 예를 들면은 데이 1, 2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 1에서 데이 2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콩나물 물 주듯이.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반복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한 3번 정도를 반복을 합니다. 내가 어떤 뜻인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걸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옆에 있는 한국말을 가려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뱉어보는 거예요. 조인을 보고 한국말로 참여하다 라고 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콩나물 물 주듯이 3번에서 5번 정도를 한국말로 뜻을 얘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뜻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뜻을
뜻을 얘기를 해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뜻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볼 때는 이 영어를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연필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를 하면서 내가 뜻을 몰랐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한국말로 뱉어보고, 그래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체크 표시되어 있는 그런 영어 단어를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습니다. join 이런 식으로 적겠죠. man 이런 식으로 적겠죠. 체크되어 있는 영어 단어를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노트만 바라보고 이렇게 다시 한국말로 뜻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적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손으로 뜻을 직접 적어보는 연습을 노트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야,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를 해보고 말로 뱉어보고, 그래도 이제 여러 번 훑었는데 모르는 단어들은 체킹을 따로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한국말로 그 뜻을 적는 거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또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어떤 영어 단어를 외우시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말로 뱉어보고, 그리고 그 말로 뱉었던 뜻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을 수 있을 때 그 지식이 완전히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조금 아리까리해, 그리고 이 단어가 대충 알 것 같아, 그냥 뭐 뉘앙스로 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말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손으로 그 뜻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비로소 아시게 되는 거죠. 자, 요약을 할게요. 처음에는 눈으로 입으로 한번 뱉어보면서 콩나물 물 주듯이 쭉 한번 보는 거, 그 다음에 한국말 뜻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말로 뱉어보는 거. 그래도 모르는 단어들은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영어 단어를 적고 그 노트만 바라본 상황에서 한국말로 그 뜻을 한번 더 적어보는 거. 요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콩나물 물 주듯이 하되 마지막은 단단하게 내가 손으로 적어나가는 단계까지 하시면은 좀 완벽한 영어 단어 암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우리 뇌는요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요 다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콩나물 물 주듯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들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아무리 제가 손으로 적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외웠지만 아마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 절반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리마인드를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전에 한 번 더 훑어줍니다. 자기 전에 우리가 훑어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뜻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은 체크 표시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 공부를 했을 때 체크 표시가 있었던 거, 그리고 밤에도 또 체크가 돼 있는 거는 2번이나 체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내가 잘 잊어먹고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암기가 안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의 진도를 내가 데이 3, 4를 나갈 건데 체크가 2개 되어 있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자기 전에는 오늘 공부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한 번 더 훑어나가면서 직관적으로 단어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단어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날 더블 체크가 되어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 노트에 한번 뜻을 적어보시고 진도를 나가시라는 거. 그래서 자기 전과 다음날 아침에 복습을 해주시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저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제가 토플이 예전에 CBT라고 하는 토플이 있어요. 300점 만점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 210점 정도 받았을 거예요. 토익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700점 정도 될 거예요. 680점, 700점 정도. 토플 270점을 받았고 토익으로 치면 한 970점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를 봤는데 되게 어설프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뭐 그냥 대충 그런 뉘앙스의 뜻이었어 이러면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단어 뜻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이에 이 뜻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보이, 걸 이런 거는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이런 것까지 사실 복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애매하다, 아리까리하다, 아리송하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필로 체킹을 좀 마킹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책을 가지고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연필로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광펜이라든지 볼펜으로 체킹이 돼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약에 시험 전날에 그런 단어들만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장을 한 번 더 복습을 한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하는 연습들도 좀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 해커스 복화 기준으로 그게 30일까지 돼 있어요. 데이 30까지 돼 있는데 저는 하루에 데이 1, 2, 그 다음날이 되면 데이 3, 4, 그 다음날이 되면은 데이 뭐 5, 6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일치를 하루에 공부를 다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데이 1, 2를 공부를 했어요. 데이 1, 2를 공부를 했으면 내일은 3, 4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에 공부했던 거는 반드시 더블 체크 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자기 전에 복습을 하면서 또 모르는 단어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더블 체크 되어 있는 데이 1, 2에 있는 단어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그 다음 3, 4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데이 5, 6을 공부를 할 건데 데이 3, 4에 더블 체크 되어 있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진도를 나가시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력이나 이런 우리 해마의 기억 정도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제 자신이 며칠 정도가 지나면 내 머릿속에서 좀 까먹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3일 전께 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3일 전 거는 무조건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도 마찬가지로 3일 전 거 그리고 전날 거는 무조건 복습을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콩나물 물 주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스펠링이 나중에 결국은 자연적으로 다 외워져요. 나도 모르게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스펠링이 뭐 A가 빠졌어, 뭐 C가 빠졌어 이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가 어떤 숲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크게 보다 보면요, 나무들의 그런 조그마한 디테일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 신기한 공부예요. 그래서 계속 콩나물 물 주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펠링을 전혀 연연하실 필요 없이 정말 이 스펠링이 기억이 나네? 이럴 정도가 되시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장을 저는 보통 30일, 데이 30일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그 단어장을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공부를 돌리면 거의 한 7회독, 8회독 정도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펠링까지 안 외우셔도 기억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에세이 외우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영어 에세이 외우는 거. 그래서 그거를 영어 에세이를 외울 때는 계속 발음을 해보고 그 표현을 내가 아웃풋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보고 계속 말로 발음을 해보는 연습들이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것도 복습인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에세이를 예를 들면 5문장 정도를 외웠는데 저녁에 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고, 그리고 에세이를 외울 때는요,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놔요.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다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보고 저녁에는 복습을 할 때 한국말을 보고 영어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구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뭐 예를 들면 5문장 정도로 외우고,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말로 된 거를 보면서 영어로 내가 표현을 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뭐 하루에 뭐 5문장 외우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20문장, 30문장도 하루에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이 에세이를 외우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그런 실력이 어떻게 되냐면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요, 약간 이렇게 소위 뭐 떡상한다 그러죠.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정말 가파르게 내가 영어 표현 구사 능력이 되게 많이 늘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고 에세이 같은 거는 하루에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외우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만약에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저만의 방식대로 뭔가 좀 전술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저돌적으로 돌격해서 일단 부딪혀서 배워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으면 저는 배드민턴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요즘에 또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면서 저만의 전략
전략이나 전술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공부 방법들도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 패턴이나 그리고 방법이나 어떤 복습 주기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를 일단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신 다음에 조금씩 공부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방면에 접목해서 하시다 보면은 정말 남들보다 처음에 시작은 좀 느렸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땐 두세 배 이상 그렇게 가속이 붙으면서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로 하는 영어, 대치경 영어의 원장 제임스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요. 사교육 현장에서 한 20년 정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 자체가 모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어를 다 알고 독해 문법을 하면은 독해하고 문법 순수하게 그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암기할 단어를 6개월 이 정도에 다 암기를 시켜준 후에 영어 공부를 시키면은 1년 안에 10년 동안 할 거를 다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스펠링도 하고 예문도 하고 문맥 속에서 외워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분들께 사교육 현장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고등학교 어려운 교재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단어 수준을 체크해 보면요,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단어를 잘 모르고 어려운 책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80% 이상은 중학교 3학년 단어부터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1대1로 대표 단어만 암기시키고 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예문으로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거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어회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LA 가서 한 10년 살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인 거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당장 서점에 가가지고 EBS 교재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8,000단어인데 8,000단어를 하나하나 암기하느냐, 전문가들이 1대1로 대표 의미라도 빠르게 암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끌고 가면은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단어 실력을 좀 망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는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 적이 있는 단어인데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아는 단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수업을 하기 전에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라고 해보면은 한 60%는 좀 엉터리로 체크를 합니다. 봤던 단어를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게 쌓여가지고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단어 수준을 잘 모르고 망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독해하고 문법은 엄청 잘해요. 근데 단어는 모른다가 아니라 단어 암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단어 암기하는 과정, 8,000단어를 암기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을 마치 싫어서 안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나는 이건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싫어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미룰 핑계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점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지금 학원에서 수능 단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딱 1분만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분을 안 해가지고 단어가 안 되면은 영어가 안 되고 결국에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분을 꼭 체크해 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기억 전문가들, 공부법 전문가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억력을 이용해서 무슨 장소기억법 뭐 이런 말들을 좀 만들어내가지고 어려운 영역인 것처럼, 전문가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SBS 기억술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다가 침대에다가 수박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눈에다가 코에다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배열해가지고 암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걸 잘 보면은 장소기억법이 아니라 그냥 본인에게 익숙한 거,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걸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술은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냥 익숙한 거에다 새로운 걸 붙여주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괜히 어렵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어
암기를 망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를 너무 늘려주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과서, 본문, 모의고사, 부교재 해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업할 때는 잘하는 아이들만 끌고 가고, 근데 시험에서는 범위를 굉장히 늘려서 내주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 범위를 보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학원에서 하루에 뭐 100단원 한다, 200단원 한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숙제로 내주고 또 암기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100단원 암기해서 테스트해서 까먹고 100단원 암기해서 테스트해서 까먹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어를 빠르게 넓게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시키고 까먹고 암기시키고 까먹고 이거보다 대충대충 1000단어를 여러 번 누적 반복으로 보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어장이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신 때는 학교에서 정해준 내신 단어장을 보거나 내신 범위에 나온 단어를 하고요. 평소에는 학원 단어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은 학원 단어장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싹 까먹고 또 이때는 학교에서 내준 내신 단어장을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반복을 무려 6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공부는 하는데 단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근데도 맨날 단어 수준이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단어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극복한 유일한 지역이 저는 대치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치동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때 수능 단어까지 다 끝내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중2가 돼서 내신이 시작되더라도 그 바보 같은 반복 과정을 이제 겪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단어 암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냥 반복해서 보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공부에는 왕도가 반드시 있고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했을 때 적은 노력으로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용하는 거는 기억술이에요. 기억술은 이제 익숙한 거에다 새로운 걸 붙여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요. 원래 알던 거에다가 새로운 걸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 쪽에서 수업을 할 때 초등학생 또 성인분들 이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같은 방법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한데 두세 번 반복하면 암기가 된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3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지 장기 기억이 되고요. 그렇게 많은 양을 30번 정도 반복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 저는 빠, 대, 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빠르게 해라. 어차피 까먹는 거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라. 대신에 30번 반복해라. 장기 기억이 되는 거는 비가 왔다가 굳어지는 것처럼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대충 대신 30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까먹기 전에 다시 보고 까먹기 전에 다시 보고, 대부분은 까먹고 나서 다시 보고 까먹고 나서 다시 하고 이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까먹기 전에 다시 보는 게 최소한 주 2회 정도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축법이라는 건데, 가축법은 셜록 홈즈가 어떤 단서들을 보고서 범인을 추론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데,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이 가축법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과정 그리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재미있게 창의력을 좀 열어주면서 암기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브루트 학습법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학습법이잖아요. 보고 듣는 수업을 했을 때는 20%밖에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이제 직접 설명을 해봤을 때는 90% 이상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어 암기법의 하브루트 학습법을 이용해서 따라한다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바로 옆에서 수업을 해줘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을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따라하게 한다는 거는 계속 의식의 흐름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몰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obstacle,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obstacle 그러면은 그 중간에 태클이라는 단어, 소리가 비슷한 거를 추출해주면 됩니다. 익숙한 거 여기다 이제 붙여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연결고리가 없는 거를 막 8,000개를 생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태클 같은 장애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암기하는 과정 그리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첫 글자만 보여준다든지 앞부분만 글자를 살짝 가리게 해가지고 과정에서 추론을 하게 해주는 거죠. 가축법으로. 그래서 장자만 보였을 때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추론해가지고 장애물인가 이렇게 맞추면서 고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암기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예시 몇 가지를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요. 메소드 하면은 발음이 수학이랑 비슷하니까 수학 문제 방법, 그 다음에 destination 하면은 네이션이 나라니까 나라 안에 목적지, precious는 princess가 이제 공주니까 공주가 귀중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ape는 이걸 애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과 먹는 원숭이, craft는 left를 생각해서 왼손으로 세공하다, calculate는 칼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단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추출하고 약간 변형해서 쓰는 거죠. 칼슘을 계산하다, harmful은 햄만 먹어서 해로운, protest는 테스트에 항의하다, fascinate는 얼굴로 매혹시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쭉 따라 하면은 자동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이용할 때 처음에는 첫 글자를 좀 보여주면서 추론을
출연하게 하거든요. 암기라는 거는 결과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단을 만들어줘서 따라오게 해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첫 글자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70%만 보이고 60% 보이고 50% 보이고 해가지고 추론하는 과정을 좀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데 약간 요령들을 좀 섞어가지고 좀 쉽게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은요 물론 단순한 거지만 그 방법을 조금 다르게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방법을 살짝 이상하게 하면은 완전히 삽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할 때 요령들을 좀 지켜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반복이 아니라 누적 반복으로 해라. 맨 앞에서부터 항상 다시 하고 만약에 누적이 됐을 때는 앞엔 좀 빠르고 대충 하고 뒤쪽에 좀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단어를 암기한다고 했을 때 항상 1000단어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자면은 구간을 넓게 잡지 말고 요만큼 구간을 나눠서 반복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이만큼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번을 반복해봤자 효과가 없을 때는 구간을 잘라가 여기를 10번, 다시 여기를 10번, 다시 여기를 10번 이렇게 하면은 좀 쉽고 힘들이지 않고 암기할 수 있다. 또 이제 페어 반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단어마다 아이들이 체크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 안 외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반드시 표시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잡아줘야지 완전 암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1, 2 아니면 1, 2, 3 걔네들만 잡아가지고 얘네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암기가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막 1주, 2주, 3주, 4주 언제 다시 반복을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인위적으로 스위치처럼 외웠다 까먹었다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3개 아니면 2개를 잡아가지고 1, 2, 1, 2, 1, 2 이렇게 반복을 하게 해준다면은 그 과정을 빠르게 해가지고 쉽게 외울 수 있다. 아이들 너무 창의력을 죽이는 공부를 시키지 마시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타고난 기억술 전문가이고 최고의 기호학자거든요. 단어와 연결어를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상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창의력을 이용하면서 단어 암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어 암기 또는 단어 학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어부터 끝내주는 영어를 하고 있는 대치기억 영어 원장 제임스입니다. 고려대학교 언어학을 전공했고요. 입시교육에서 한 20년 정도 영어만 가르쳤고 3,000명 정도는 1대1로 대면 수업을 하면서 단어 암기 수업을 했고요. 지금 대치동 쪽에서 단어 수업을 하고 있고 단어 암기 전문 공부방 프랜차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어를 모르면요 듣기도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영어 방송을 틀어놓으면은 아이들이 저절로 습득이 되는지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어로서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영어 회화를 해야 된다, 회사에서 뭐 써야 된다, 편입 공부를 해야 된다, 원서를 봐야 되는데 단어를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인위적으로 단어 암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쉽게 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어가 이제 언어 자체가 방대한 양의 어휘를 암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독해하고 문법, 예를 들어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리딩 스킬 이런 거는요 하루 아니면 뭐 1시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쫙 다 해놓고 나서 원리, 독해할 때 동사를 찾아가지고 동사가 몇 형식 동사로 자주 쓰이는 동사인지 보고 예측을 하면서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문법의 어떤 핵심 내용들 그것들을 단어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익히면은 굉장히 수준을 빨리빨리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는 반대로 하죠. 단어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단어는 끝나고 나서 숙제로 해. 그리고 교재는 무조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교재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영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영어들을 쉽게 하려면 저같이 8,000단어를 먼저 끝내주고 하는 영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성인분들 수업도 받고 있는데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르치다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단어에서 막힌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편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좀 많냐면요 지금 해외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간 거, 또 미국에 있는 10살짜리 학생, 다양한 나라에 가 있는 학생들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한두 달 후에 대치동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게 준비를 좀 해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쪽 아이들이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가서 이제 아이들이 치일 게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좀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로 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가 쫙 끝난 상태에서 독해 문법을 하면은 수준을 굉장히 빠르게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시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데에도 막 뭐가 붙어 있고 뭐가 있고 그러잖아요. 고객들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또 뭐 계속 들리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서 막 암기가 되고.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많이 듣는데 그걸 할 때 들으면서 화면을 좀 캡처하던지 사진을 찍어 놓던지 해가지고 다 듣고 나서 그 사진을 여러 번 돌려봐라. 영상을 돌려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진을 여러 번 돌려봐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면 30번 반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15등 하다가 반에서 한 2등, 3등까지 올라갔거든요. 암기 과목을 높여가지고 올라간 건데 그때 썼던 방법이 EBS 책 교재 하나를 메모장 한 2장, 3장으로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책은 두꺼우니까 안 보고 압축을 해가지고 봤더니 반복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부담이 없고. 그래서 한 30번, 40번 보니까 이제 암기 과목이 거의 다 맞게 되더라고요. 제가 단어 암기 할 때도 두꺼운 단어장을 쓰지 않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단어 좀 얇게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건 이제 반복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강의를 캡처하라 뭐 이 얘기도 반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중요한 부분, 판서가 돼 있는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그걸 여러 번 돌려보는 건 쉬우니까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4시간 틀어놔라. 가만히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눈과 귀는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냥 쉬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책 정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뭔가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EBS 교재도 좋고 어떤 인강도 좋고 하니까 계속 틀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지켜야 되는 거는 뭐냐면 너무 넓은 범위를 틀어놓지 마라. 그러면은 한 번 듣고 까먹게 되거든요.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혀가지고 한 5분, 10분 이거를 계속해서 구간 반복을 하는 거죠. 구간 반복을 해가지고 틀어놓게 되면은 되게 대단히 좋은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문턱에다가 철봉 같은 거 만들어놨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철봉 하고 와라, 턱걸이 하고 와라 그럼 그건 어렵죠. 그래서 약간 노력을 아주 적게 들여도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 암기 수업을 할 때도요 30분 정도 하면은 한 5분 정도 꼭 쉽니다. 그래서 암기라는 거는 암기돼 있는 걸 계속해서 본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암기한 걸 다 까먹고 다시 보고 다 까먹고 다시 보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까먹었을 때 다시 보고 살짝 까먹었을 때 다시 보고 이럴 때 효과가 이제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해서 암기를 하고 또 완전히 다른 걸 하게 하고 뭐 좀 쉬는 시간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살짝 까먹게 하고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암기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쉬는 시간은 꼭 중간에 텀을 주면서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간식을 좀 준다든지 미각을 좀 자극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퀴즈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잡아두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학교에서 오형식, 주어동사, 주어동사포, 주어동사 목적어 이건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쉽게 하는 아이들은 좀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뒤에서 목적어가 나오면은 삼형식이다, 보어가 나오면은 오형식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자꾸 뒤에 가서 뭘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사들이 보면은 주로 얘는 몇 형식으로 쓰이고 얘는 몇 형식으로 쓰이고 오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사들을 좀 암기를 시켜가지고 동사들이 나왔을 때 얘는 3 아니면 4인데 예측을 하면서 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그런 방법을 좋아하는데 단어 암기를 시킬 때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요 그냥 랩처럼 이렇게 쭉 말로 내뱉게 해요. look, sound, feel, taste, smell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평생 암기하냐 그냥 입에 배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머리로 암기시키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는 이정후 타자가 어떤 스윙을 할 때 공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쳐야지 하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나와서 바로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 해석할 때도 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예측하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은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 이걸 외워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는 send, teach, show, tell 뭐 이런 식으로 랩처럼 좀 입에 배게끔 빠르게 많이 말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평생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로 외운 거는 언젠간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몸으로 외운 건 까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계동에서 수업을 했을 때 예전에 압구정고등학교 3학년 거의 한 8등급 9등급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택시 타고 중계동으로 와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께서 연락이 와가지고 건대 수의과 갔다고 9등급 8등급 막 이렇다나가 걔가 이제 한 6개월은 단어만 하루 쭉 다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리딩
스킬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력이 향상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체드윅 11학년 학생인데 SAT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어 때문에 SAT도 단어 수준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어 암기를 한 달 정도 줌 수업으로 해가지고 한 5,000단어 단과로 좀 많이 집중해서 했었거든요. 그 5,000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SAT 문제를 저랑 풀어보니까 꽤 이제 괜찮게 성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등급 또는 4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실제로 단어 테스트 해보면은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싹 암기시켜주고 시험 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10점은 오릅니다. 거의 100%다 10점 정도는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어 암기법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영상 댓글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요, 60세 할머니입니다, 75세 할아버지입니다, 공부하는 영상 잘 봤고 좀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주시는 문자 같은 것들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니즈나 욕구가 있으시구나 라는 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외국어를 늦은 나이에 접하고 이걸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던 게 기억술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아이들이 막 200, 300단어씩 외우고 가잖아요, 쉽게.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성과를 냈을 때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야, 너 서울대 가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내게 해주면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동기부여를 했을 때는 뭔가 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남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어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또 단어 암기에 막혀가지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반드시 방법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용기를 얻어서 해결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